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3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566억 원으로 올해보다 451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역 개선 등 주요 사업들이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익산 함열에 국내 첫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됐습니다. 기업들이 연구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동물의약품과 사료 등 익산의 주력 바이오 산업과 연계돼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대가 총장 직위해제 이후 8개월 만에 김강주 신임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총장의 취임으로 대학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공약인 전북대와의 통합 추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56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특히 익산역 개성 등 주요 사업들이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3년째 이어갔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566억 원, 올해 1조 115억 원보다 451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66억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당당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4,6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 식품 2,270억 원, 경제 사회적 기반시설 1,639억 원 등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과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등이 추진돼 사회적 약자 복지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축산, 식품 분야는 논범용화 용수 공급,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농업 기반 확충이 뒷받침됩니다. 경제 사회적 기반 시설 분야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홀로그램 실증, 국도 27호 우회도로 건설 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미륵사지 정보센터 건립, 금마저 역사공간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 33건에 31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KTX 익산역 확장을 위한 시설 개선에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건립, 전북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 국가식품 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 낭산 도시생태축 복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 등이 내년부터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산업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지역균형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발맞추어 신규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간 익산시. 계속 사업은 속도가 붙게 됐고 현안으로 꼽히는 신규 사업은 숨통을 열게 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내년 예산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발청에 따르면 올해보다 75.2% 증가한 2,14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간 연결도로 1,630억 원,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 원, 2차 전지 전력 인프라 구축 44억 원, 국립간척박물관 운영 54억 원,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 원 등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 계획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종목을 서울시와 나눠 개최하기로 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1차 분양 결과 근린 생활시설 용지 2필지는 모두 낙찰됐지만 단독주택 용지는 67필지 가운데 32%인 22필지가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유찰된 용지를 1차 공고 당첨자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군산형 먹거리 체계 구축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먹거리 체계 구축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용역은 시민계층별 먹거리 접근성 강화와 농업인 판로 확보 등 6개 핵심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와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왔으며 이번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실행에 옮길 방침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의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문화 발상지 익산의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중대형 오픈세트장과 가상제작 스튜디오, 콘텐츠 기술연구실, 숙박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함열의 국내 첫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됐습니다. 분산돼 있던 시설들을 한 곳에 갖춰 기업들은 한 곳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물 의약품과 사료 등 익산의 주력 바이오 산업과도 직결돼 있어 익산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4일 함열농공단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벤처 캠퍼스는 지난 2021년부터 229억 원을 들여 2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주기 육성을 목표로 제품 개발, 투자 유치, 수출 확대까지 체계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을 갖춘 벤처 창업 보육 전문 기관입니다. 내부에는 3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사무 공간과 회의실, 11개 전문 연구실이 마련됐습니다. 또 정밀 분석실과 미생물 분석실 등 6대 분석실과 125점의 분석 장비가 갖춰져 다양한 연구를 한 시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 실험 장비들도 많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를 활용할 때 좀 더 저희 연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연구, 분석부터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어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농업기술진흥원, 동물의약품 안전성평가센터 등 주요 기관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 유사 분야 기업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공동 연구와 장비 공동 활용, 정보 교류 등 협업 구조도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사업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류나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전국 첫 사례로 조성된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연계해 기업 성장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산 콩에 대한 정부 비축 매입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체 매입 물량 중 전북이 51.7%인 3만 1,000여 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내 13개 시군 83개 생산단지에 대한 품질 검사가 이뤄집니다. 올해부터는 선유 2호가 신규 매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예산은 중대재해 긴급대응과 사업장 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보강, 농촌 기후위기 대응시설 개선, 노인 미용비 지원 등입니다. 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취약계층 시설 성면 철거 등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복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부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 1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도내 8개 의회 47명을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3개 의회 9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탑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은파 호수공원에 짓던 임대아파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주 계약을 맺은 150여 명은 국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갖고 민간 임대아파트 피해보상 법제화와 원강 새마을금고의 중도금 이자 청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주부터 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가을철 도내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기후특성 자료를 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측정된 가을철 평균 기온은 16.3도입니다. 평년보다 2.2도가 높아졌고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을철 기온은 지난해 17도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가을철 기온이 높아진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총장 직위 해제 이후 공백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8개월 만에 김강주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서 대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연구비 유용 혐의로 직위해제된 것은 지난 3월 대학은 2달 가까이 공백 상태를 겪었습니다. 직무대리 체제가 꾸려졌지만 학사구조 개편 등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학내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직위해제 8개월 만에 김강주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서 대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2030년 이후 학령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학교가 예측 가능하고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었고요. 특히 군산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거점 국립대에 한 곳당 1,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전북대와의 통합을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면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 껴야 되겠죠. 그 낄 수 있는 방법은 거점대와 같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새만금 중심의 미래산업과 연계해 지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결실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지역 군산시와도 협업을 하고 전라북도와도 협업을 해서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대학교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힘을 바쳐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8개월 공백 끝에 선출된 김강주 총장. 학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학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물을 걷어내 잡힌 고기를 훔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경은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남의 그물을 훔친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야밤에 소형 어선을 이용해 어민들이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올려 어획물은 챙기고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쯤 삼북동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자수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과 필수 안전인력 충원, 성과급 정상화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 이행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파업에 들어갈 준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병원과 진료협력병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원광대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올해 주요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원광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개선과 권역 내 진료 의뢰 활성화, 찾아가는 협력활동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익산병원과 남원의료원 등 20여 개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2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쌀, 경유, 휘발유 순입니다. 하락 품목은 무와 토마토, 식용유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장수의 중림정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법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번안면에서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은 국비 20억 원 등 70억 원이 투입돼 2층 전체 건물 면적 994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용성 스님은 대각교 운동을 통해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미독립선언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순창 군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가운데 예산 배분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는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양일 순창군수가 기본소득 예산을 충당하고자 아동수당과 농민수당 등 복지예산 130억 원 이상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민운동본부는 순창군 세임 예산이 꾸준히 늘면서 기금까지 합하면 가용재원은 654억 원에 달해 복지예산 삭감 없이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순창군은 특정 대상자에게 지원되던 복지 혜택을 조정해 모든 군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원의 한옥 전통문화를 담은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남원시는 쌍교동 1원에 건립 중인 한옥 전통호텔인 명지호텔이 내년 4월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은 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지며 객실 등 9동이 마련됩니다. 남원 광안루원 일대는 남원 예촌과 명지각에 이어 명지호텔까지 갖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도자기 명장의 전시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늘 명장 제이미박과 그의 제자인 방송인 김명만 씨와 전시회 개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시회는 20일부터 엿새간 익산시청 1층에서 제주도 흙으로 빚은 도자기 2천여 점이 공개됩니다. 또 전시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됩니다. 군산의료원이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80점 이상을 받아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진료 결과와 환자 만족도, 경영 실적, 경영 효율 등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최고 단계인 상위 단계를 재인증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2021년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갱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위 인증 갱신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5대 평가 영역에서 지난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실적이 높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시는 4대 조성 목표를 기반으로 12개 추진 전략과 38개 중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청에 청소년 지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국화축제장에서 간식을 판매 마련한 것으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전달돼 생필품 구입비로 쓸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공단은 육아용품 15세트를 조총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 물품은 관내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과 출산 예정 가구에 전달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6도, 익산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5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5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